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선수가 2017년 3월에 작성된, 그러니까 제목이 전시 개업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 국군 기무사 문건을 공개를 하면서 이 냉동인간들의 흉악한 음모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냉동인간인데요. 1970년대, 80년대에 살던 사람들을 바로 냉장고에 팍 집어넣어가지고 얼려서 재워놨다가 2017년도에 전자레인지 같은 데다가 돌려서 해동시켜서 깨운 거죠. 그래서 살고 있는 시대에는 2017년도인데도 이 뇌는 70년대, 80년대 그 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흉악한 천인공노할 일을 꾸미게 된 거다. 70년대, 80년대 그 군사 독재 정부 그 시절 그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죠. 이 냉동인간들이 그 작성한 문건들을 보면 서울 시내에 탱크만 200대, 장갑차가 550대, 무장병력이 4,800대, 4,800명, 특전사가 1,400명을 투입을 하겠다. 서울에만 이 정도로 하려고 그런 거고, 각 지방에 투입할 병력들은 더 있어요. 더 많이. 그래서 전국 길거리에 탱크들이 돌아다니고 장갑차가 돌아다니고 군인들이 총을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시민들을 잡아가거나 막 두들겨 패거나 총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다는 이런 그리고 이상한 게 있는데 뭐냐면 지난 탄핵 때 그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시위하러 나오실 때 그때 그 들고 나오는 피켓들의 문구들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해라, 그런 피켓들을 들고 나오셨는데 혹시 이 군부대하고 군하고 이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하고 직접 관계는 없겠지. 이 태극기 부대 시위를 주도하는 그 단체들하고 단체 그 지도부들하고 뭔가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분위기 조성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이용한 건 아닌가. 이 폭력 시위가 돼야 위수령이니 뭐 계엄령이니 그런 거를 발동할 근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촛불 시위할 때 괜히 그 앞에서 마치 폭력 시위를 그 선동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폭력 시위는 안 된다 해서 평화를 외치고 경찰 버스에 이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내려오라고 막 끌어내리고 밑에서는 내려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막았잖아요. 평화 시위를 계속 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하면 하지 마라, 폭력은 안 된다, 평화 시위 해야 된다, 내려와라.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마치 폭력 시위를 선동하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도 봤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테고. 아니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다
일부러 뭐 폭력 시위를 유도하려고 그럴 사람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평소에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흥분 잘하고 오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콕 찍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상황이 좀 그러다 보니까 혹시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상해. 태극기 부대. 촛불 시위하던 사람들을 촛불 부대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태극기는 왜 부대지? 이상해. 아무튼 여러분, 작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인용됐을 때 우리 총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우리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그 자유한국당 선수들이 뭐 실제로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문건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쉴드를 치면서 또다시 이 기무사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 유출 경위를 밝혀야 된다고 물타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 뿐이다. 라는 거를 받아주더라도, 그렇게 쳐주더라도 합참의장이 군 서열 1이잖아요. 그래서 하더라도 국군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합참에게 지시를 내리면 합참에서 논의를 거쳐서 준비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무슨 갑툭튀처럼 기무사에서 뭐 문건도 만들고 실행 계획을 다 짜놓은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해놨어요. 합참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을 그 계엄사령관으로 해놨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석이야. 근데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딱 써놨어. 문서에. 이 당시에 그 합참의장이 이순진 대장이었는데, 별 4개짜리 대장이었는데, 이분이 육사 출신이 아닙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고 이분이 아마 삼사관학교 출신일 텐데,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거. 이순진 대장, 당시 합참의장이 육사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비육사 출신인 합참의장을 제끼고 육사 출신인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해놓은 게 아니냐. 합참의장이 비육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 그룹, 군 내부의 육사 출신들이 위수령이니 뭐 계엄령이니 하면서 하려고 했을 때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제끼고 육군 참모총장으로 해놓은 게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더 무서운 얘기인데, 이걸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었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저들 말대로 그냥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것일 뿐이라면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루트대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으면 그래, 맞는 걸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뭐 실행될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정상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굳이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은 실제로 계엄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육사 출신인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고 권력을 잡아야 자신들한테도 뭔가 주워 먹을 게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닐지. 12.12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본인도 육사 출신이고 그 따르던 졸개들도 다 육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거죠. 12.12. 그 후배들이 아직도 군 내부에서 육사라는 끈으로 이어져서 또다시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들이대려는 이런 개같은 짓거리들을 하려고 했던,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진정하고. 자, 지금 뉴스나 기사 같은 걸 보면 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지시한 게 아니냐, 기무사에 작성해라, 만들어라, 이 문건을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기사들도 나고 있는데, 국방장관이 이런 일을 꾸미기에는 너무 커, 사이즈가.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청와대 쪽하고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기무사 문건에 보면 계엄 사령부를 청와대 벙커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청와대하고 교감이 있는 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것은 이 기무사 문건이 작성된 게 2017년 3월인데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총리였던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국군 통수권이 있는 이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이 군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없었고, 그렇다면 황교안이 지시를 했을까?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 권한이 없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시를 내린 것이다 라면 이건 뭐 빼박 내란죄로 사형감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황교안 총리가 지시를 내린 것일 수도 있는데, 청와대 쪽하고 이렇게 얘기는 오간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누구라고는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요. 뭐냐면 김관진 안보실장. 왜냐면 이 김관진이가 당시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 정부, MB정부 때는 이 양반이 국방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MB정권과 박근혜 정권, 이 두 정권에서 모두 군 관련해서 높은 자리, 요직에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MB정부 때 댓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나가지고 그 풀어준 판사가 욕을 바가지로 퍼먹고 그런 일이 있었죠. 암튼 박근혜를 당선시키려고, 대통령을 만들려고 군의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고, 좀 이상해. 그 김관진이가 수상하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심증은 있는데 이게 딱 물증이 없어. 아직은. 이거는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수사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추측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추측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기사 보이죠? 이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 저쪽 그 군부 세력들은 계엄령을 MB 정부 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계엄령은 숨겨진 카드, 히든 카드가 아니었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연장을 우선은 하고 그게 안 됐을 때 쓰는 마지막 카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 연장이 안 되면 마지막에 쓰는 카드로 계엄령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렇게 저들이 그 정권 연장하는데 계엄령까지 써야 하는, 그토록 저들이 정권 연장을 해야만 하는 반드시 그런 이유가 무엇일지 지금부터 또 추측 들어갑니다. 자, 기무사 문건이 2017년 3월에 작성이 됐는데 이 계엄령 문건을 며칠 만에 뚝딱 하고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건 만드는데 최소한 몇 개월은 걸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뒤로 이렇게 짚어가다 보면 촛불 시위 초기 시점하고 그 시간이 엇비슷해진다는 거죠. 기무사 문건을 만들기 시작한 시기와 촛불 시기가 시작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죠. 추미애 대표가 2016년 11월 달에 갑자기 생뚱맞게 계엄령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욕을 많이 드셨죠. 사실 나도 그때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이라니 말도 안 된다 내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이야. 그때 이미 저들은 이 문건을 만들고 실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결국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되니까 군을 이용해서 정권을 연장할 기회로 보고 이 촛불 시위를 핑계로 삼아서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우리가 그 뉴스로 들어서 다 알고 있겠지만 그 만원짜리 USB를 100만원에 사가지고 USB 하나당 99만원씩 빼먹고 방산비리로, 그리고 세월호가 사고 났을 때 그 구조하러 간다고 통영함이 출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요. 왜냐면 그 수중을 탐색하는 소나라는 게 있는데 그걸 42억 원에 구입해서 달아놓은 걸로 문서상에는, 서류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2억짜리 뭐 거의 어군 탐지기급 구형 소나가 달려 있어 가지고 구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출동을 못했어요, 통영함이. 이런 식으로 방산비리로 빼먹은 게 얼마겠어요. 뭐 FX 사업도 그럴 거고. 빼먹은 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천문학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그랬을 텐데, 여기서 정권이 바뀌면 지들이 해먹은 거 다 털리고 작살 날 텐데 그냥 정권 교체 되도록 가만히 앉아만 있었겠냐는 거죠. 얘네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살려고 정권 연장을 하려고 직접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 지들도 살려고 그랬던 게 아니었을까. 자, MB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때 군에서 뭐 북한의 해킹을 막는다고 무슨 사이버 부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북한의 해킹을 막는 게 아니라 그 포털에서 당시 그 문재인 후보 까대는 댓글만 겁나게 썼어. 그게 MB 청와대에서 시켜서 하기 싫은데도 그냥 시킨 거니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하겠습니다. 시켜주세요. 해서 청와대에 먼저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아서 한 것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MB 정권도 좋고 군도 좋은 거죠. 문재인보다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게 MB 정권이나 군 모두한테 좋았던 거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됐었던 거죠. 자기들이 빼먹은 거 다 털리고 모가지 날아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했고, 그래서 그렇게 군에서도 죽기 살기로 박근혜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핑계를 대고 계엄령을 시도할 건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정말 말 그대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관리까지 해온 것 같아요. 여기 뉴스에도 나오지만 세월호를 수장시키자고 제안하고 기자회견 때 눈물을 흘리라고 제안하고, 아니 기무사에서 왜 이런 짓을, 박근혜 대통령을 잘 관리해서 정권을 연장해야 자기들이 산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관리까지 이렇게 쭉 잘 해오고 있었는데 덜커덕 탄핵을 당해버린 거죠. 탄핵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때 당시니까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다 이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정권 연장하는 거 힘들고 숨겨둔 마지막 카드 계엄령으로 정권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언제 계엄령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 건수,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그 건수로 촛불 시위를 선택한 게 아니었을까? 탄핵이 인용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올 텐데 그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던 선수들 중에 문재인 후보 캐치프레이드가 적폐청산, 사자방이었잖아요. 4대강, 자원비리, 방산비리, 아니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 기무사 문건을 작성하고 있었을 당시에 적폐청산을 앞세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보수정당 후보들과는 엄청난 지지율 격차를 보이면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똥줄이 탔겠죠. 적폐청산하겠다는 후보가 방산비리 다 까발려서 뭐 방산비리를 저지르면 반역죄로 처벌하겠다는 후보가 지금 1위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목을 치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목을 대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살아야지 자기들도. 이제 몇 달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러면 지들 모가지가 다 날아갈 수 있는데 쫄아가지고 막 가슴 뛰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내가 문재인한테 죽을까 이재명한테 죽을까 안희정한테 죽을까 누구한테 죽어야 덜 아프게 죽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한테 두 가지 희망이 보였죠. 뭐냐면 첫째는 촛불 시위. 촛불 시위가 점점 커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촛불 시위를 핑계로 위수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탄핵이 기각되면 폭도로 돌변해 가지고 이 정부를 공격할 수 있다. 해서 위수령을 발령할 수밖에 없다. 그 핑계대기 좋게 점점점 촛불 시위대가 이렇게 사이즈가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헌법재판관 대부분을 보수 성향으로 임명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들은 탄핵이 100% 기각이다. 자기들 성향의 그 재판관들로 다 임명을 해놨으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하다. 이거는 뭐 100% 기각이다. 이건 뭐 볼 것도 없다. 기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단 케이크? 5단짜리 케이크를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자기 죽을지 모르고 5단 케이크를 딱 시켜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그 탄핵이 그 사람들 예상대로 탄핵이 기각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촛불 시위대를 핑계로 위수령을 발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돌아오면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시간이 좀 흐르면 상황이 안 좋아졌다 면서 위수령에서 계엄령으로 단계를 높이고 시간을 계속 끄는 거죠. 언제까지? 적폐청산을 하지 않을 당선 가능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계엄 상황이니까 1위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를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잡아가도 되고 어차피 뭐 계엄 상황이니까 지들이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지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상황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한 야권 후보들을 하나씩 종북 혐의를 씌워가지고 이재명도 잡아가고 박원순도 잡아가고 하면 나머지들 홍준표도 좋고 유승민도 좋고 안철수는 뭐 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반도 좋고 그들끼리 대통령 선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권을 연장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계속해서 방산비리로 배를 불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추측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추측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까지 동원해서 이 정권을 연장하려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인간들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못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정신 바짝 챙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갑시다.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알았죠? 자, 그래서 이번에 기무사 문건으로 밝혀진 이상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니까 자유한국당만 빼고 다른 정당들은 다 이렇게 확실하게 조사를 하자는 그런 분위기인데, 송영무 국방장관도 발표를 한 것처럼 지금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됐으니까 우선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게 있으면 뭐 야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청문회도 좋고 국정조사도 좋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챙기시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 다른 소리 하긴 하지만 다른 야당들은 뭐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처리될 거로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반말투로 얘기하는 게 듣기 싫으시다고 자국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여기 보시면 김인길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재명 선수가 김부선 누님과 김영환 전 의원을 고소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었다 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인길님 지적처럼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 맞습니다. 이재명 선수 본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이재명 선수 측에서 고발을 한 게 맞죠. 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잡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잡을 거는 음모래 강변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요. 해경군 김씨 라는 트위터 계정은 없고 정의를 위하여 라는 계정이다. 그리고 해경군 김씨라는 것은 이재명 선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해경군 김씨라는 트위터 계정은 없어요. 없고 정의를 위하여 라는 계정이 논란의 트위터 계정이다 라고 바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잡을 기회를 주신 김인길님과 음모래 강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참, 구독 잊지 마시고 감사합니다.